자, 그래서 해봅시다. 갑자기 진짜 뜬금없는 얘기하다 갑자기 이게 아, 일단은 앞에부터 해서 쭉 내용들은 다 그 답지랑 다른 게 없고요. 오히려 내가 이번 시험지 같은 경우는 아예 원래 우리 답지에서 변형이 하나도 안 된 상태 걸로 그냥 가져왔으니까 채점하는 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고 나머지 다 보고 채점하면 되고, 그 3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물질의 끓는 점 거기부터 채점을 그 답을 좀 부를 거예요. 거기가 이제 답지에 없던 거니까. 그거 물질의 끓는 점 그 쭉 보면요. 처음에 이제 물질은 입자와 입자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 강할수록 높은 끓는 점을 갖게 되죠. 예, 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연결하는 힘이 강할수록 높은 끓는 점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그러니까 결합력이 강한 것부터 라고 나열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유결합이 일단 제일 세죠. 그래서 끓는 점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공유 결정을 한 물질들이 가장 높은 끓는 점을 갖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근데 요게 이제 좀 문제인데, 그 다음 우리는 일단 이온 결합이라고 놓고 그 다음 금속 결합 이렇게를 기준으로 갑시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달라요, 그때. 왜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경우에 따라 공유 결합보다 강해지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속 결합보다 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좀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보냐,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할 거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 제일 세요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온 결합이 중간에 온다고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이 화학 결합 중에 이온 결합이 제일 약해요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뭐 어디에 맞춰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학교 선생님한테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린 좀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순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거 왠지 불안해져가지고 소리가 들어가긴 들어가. 소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 이런 데 달아볼까? 괜찮나요? 괜찮나? 이런 데 달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주고, 이온결합의 위치는 좀 바뀔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둘 거고, 학교 선생님이 좀 바꿔서 설명한다고 하면 그 바꿔서 설명한 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온결합의 위치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온결합은 금속결합 뒤 혹은 공유결합 앞 이렇게 이동할 수는 있어도, 일단 이 화학결합들끼리가 이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순으로 오게 된다. 요게 결합력, 그러니까 끓는 점의 순서대로 나열한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결정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건 맞아요. 근데 결정이란 표현 자체가 화원용 표현이 아니라 화투용 표현이라서 일단 그냥 우리는 저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공유결합한 물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제일 센 건 아니니까 원래는 구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유결정은 제일 끓는 점이 높고, 공유결합한 물질 중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즉 분자 형태인 애들은 제일 끓는 점이 오히려 낮고, 공유 결정일 때만 끓는 점이 제일 높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결합력의 세기 비교로 접근을 합시다. 일단 공유 결정은 배울지 안 배울지, 배우는 표현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화투용 표현이니까 일단 빼고 가는 게 좋아서 일단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뒤에 표를 쭉 설명을 할 건데, 앞 페이지는 이미 지난주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그리고 답 쭉 부르면서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은 안 할 겁니다. BH2 일단 요거부터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되겠죠. 베릴리움 해놓고 점점점점 HH 해놓고 구조식은 요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옥텟규칙 만족 안 하고요. 공유전자쌍 두 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없고요. 중심 비공유쌍 없고 분자구조 직선형 평면구조 여부 평면구조 맞고요. 직선형은 항상 평면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은 180도 그리고 극성 여부는 무극성 이렇게 되는 건데, 참고로 이 무극성이란 표현도 화원에서는 무극성이라고 쓰는데 사실 대학교 가서 화학 관련한 걸 배운다거나 이럴 때는 무극성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원래 비극성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왜 화원은 무극성이라고 꼬박꼬박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 비극성 약간 근데 단어 자체가 약간 별로 우울해 보이죠. 약간 비극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BF3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 뭐 사실 루이스 전자점식 자체를 이렇게 전자쌍 반발 원리를 반영해서 찍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반영해서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 자체를 이렇게 전자쌍 반발 원리를 반영해서 찍어도 되고요.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구조식은 반발 원리를 반영해서 그립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옥텟규칙 만족 안 하고요. 공유전자쌍 3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9쌍이고요. 중심 비공유쌍 없고요. 분자구조는 평면삼각형 평면구조 여부 맞고요. 평면 맞고. 그 다음에 결합각은 120도 그리고 극성 여부는 무극성이 되죠. 모르겠는 게 있어요? 안 돼요. 지난주에 다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F3 CF4네요. CF4 같은 경우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 이런 식이 돼요. 사실 얘는 이 말고 형태를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F 근처도 다 채워야 돼요. 여기도 다 채우고 다 채우고 다 채우고. 그래서 얘가 CF4의 루이스 전자점식이고요. 구조식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뭐 본인이 그 입체 구조 살려서 그렸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체 구조 살려서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놔갖고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 살려서 그렸으면 그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구조식은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쌍, 비공유전자쌍 9이 아니라 12쌍이죠. 네, 12쌍. 그 다음에 중심 비공유쌍 없음 0쌍.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가 되겠고 결합각은 109.5도. 극성 여부 무극성입니다. 자, NH3. 자, NH3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냥 요런 식이죠. 요거는 저 비어있는 비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딱 요런 형태가 돼요. 얘를 돌려서는 어떻게 돌리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얘는 구조식 할 때 얘도 구조식을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입체 구조 살려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다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저건 평면삼각형 그림이지. 그러니까 저건 안 되고요. NH3의 구조식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고. 그래서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3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1쌍이네요. 중심 비공유전자쌍 1쌍이고요. 분자구조 삼각불형 평면구조 여부 평면구조 아니에요. 삼각불 자체가 입체도형이니까. 그 다음에 결합각 107도 극성. 자, H2O는 O 해놓고 H 그냥 이거 돌려서 그리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O 기준으로 양쪽으로 H를 찍는 이런 건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그려도 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린 그래도 이렇게 그리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에 H2O의 성질이 너무 설명이 안 되니까. 왜? 실제로 H2O의 구조식이 어떻게 생겨먹었으니까. 실제 H2O의 구조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래서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2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2쌍이고요. 중심 비공유쌍 2쌍이고요. 분자 구조 구분형이고 평면구조 구분형이면 무조건 평면구조고요. 결합각 104.5도 극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F. 그냥 HF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HF의 구조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 전자쌍 한 쌍이고요. 비공유쌍 세 쌍이고요. 중심원자 비공유쌍도 세 쌍입니다. 그냥 플로린 중심원자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평면 구조는 그래서 당연히 평면 맞고요.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결합각은 안 물어본다고. 이걸 만약에 물어보면 이건 360도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극성 여부 극성입니다. 그쵸? 1대1 결합일 때는 같은 것끼리 결합했냐 다른 것끼리 결합했냐만 가지고 극성을 따지면 돼. 그 다음에 PCl3는 P 해놓고 점점점점점점점 해놓고 CL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고 CL 점점점점점 찍고 CL 점점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래서 PCl3의 전자점식은 저렇게 저거 돌려서 그리는 건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PCl3의 구조식은 NH3처럼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3쌍이고 비공유전자쌍은 10쌍이네요. 그 다음에 중심 비공유쌍은 1쌍이고요. 분자 구조는 삼각뿔형일 거고 그러니까 평면 구조 아니고 결합각 107도 극성 여부 극성. 이게 PCl3. 그 다음에 SCl2는 S 점점점점 해놓고 점점점점 CL 다 채우고 여기도 CL 해놓고 다 채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죠. 얘도 H2O랑 마찬가지입니다. S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CL을 그리는 거 안 되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그러지 말자. 이렇게 그립시다. 그 다음에 구조식은 이렇게 그러니까 H2O 때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거 너무 개떡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그리셨겠죠. 아무튼 그래서 SCl2 그렇게 될 거고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 8쌍, 그 다음에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 2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고 평면 구조는 맞아요. 구분형이면 평면이 맞지.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4.5도가 되겠고 극성. 자, Cl2는 루이스 전자점식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겠죠. 이거를 구조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1쌍, 비공유전자쌍 6쌍, 중심 비공유전자쌍 6쌍 혹은 뭐 3쌍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한 놈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3쌍 아니에요? 맞아요. 3쌍이라고 하든 6쌍이라고 하든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볼 일 없습니다. 이건 사실.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놓은 거고. 분자 구조, 직선형, 평면 구조 여부, 평면 구조 맞을 거고요. 그다음 결합각은 안 물어봐. 360도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물어본다면 나 안 물어볼 거고. 극성 여부, 무극성이죠. CL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CO2. CO2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C를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O 이렇게 O 해놓고 O의 전자점 요 비공유전자쌍을 5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자쌍 반발 원리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4쌍이고요. 중심 비공유쌍 없죠.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고요. 그리고 평면 구조 맞고 결합각 180도 극성 아니고 무극성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N2는 요게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리십시오. 괜히 이거 점 비공유전자쌍 위에다가 찍지 말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려. 웬만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전자쌍 반발 원리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낫죠. 그다음에 이걸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비공유 3쌍, 공유 3쌍, 비공유 2쌍, 중심 비공유쌍 이것도 2쌍이라고 하든 1쌍이라고 하든 니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질소 2개 기준으로 하든 하나 기준으로 하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고요. 그다음 평면 구조 맞아요. 직선형이니까 평면 구조 맞고 결합각은 뭐 안 물어볼 거고 극성 여부 무극성. 자, O2는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찍어도 돼. 이렇게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전자쌍 반발 원리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된다. 어차피 중요한 건 구조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중결합되는 요거 이렇게 될 거고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 4쌍, 중심 비공유전자쌍도 4쌍이라고 적든 2쌍이라고 적든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 직선형 평면 구조 맞고요. 결합각 안 물어보고 극성 여부 무극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CN 가봅시다. 자, HCN은 H에 하고 이렇게 단일 결합 놓고 C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냥 요대로 전자점식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질소 요 비공유전자쌍을 위에 찍든 아래 찍든 상관없는 건 맞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전자쌍 반발 원리 반영해서 해주는 게 낫겠지. 그 다음에 C, N 요렇게 구조식이 될 거고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1쌍이고 중심 비공유쌍은 없어요. 분자 구조는 직선형. 평면 구조 맞고요. 결합각 180도인데 극성 여부는 극성이다. 얘는 직선형이지만 극성이다. 양쪽에 결합한 게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CH3OH. 자, 이거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이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은 루이스 전자점식은 점점 수소 해놓고 점점 산소 점점 수소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수소를 여기 말고 이런 데다가 붙여도 상관없어요. 전자점식은 요 셋 중에 아무 데나 수소 붙여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구조식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아예 무조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메탄올이라는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더 될 테니까. 저렇게 외워두고 있으면 구조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단 말이야.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얘가 구분형이라는 걸 그냥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네요. 비공유전자쌍은 산소한테 있는 2쌍에서 2쌍이 되겠고, 중심 비공유쌍은 탄소가 있을 때 중심 원자는 항상 탄소. 그래서 그냥 중심 비공유쌍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안 물어보니까 넘어가고, 평면 구조 여부, 평면 구조 아닙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생겼으면 그냥 평면 구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복잡하게 생긴 것들 중에서 평면인 것들은 그 평면인 쪽을 외워주면 됩니다. 별로 없어. 몇 가지 없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좀 보게 될 텐데. 그 다음에 결합각은 요건 이제 결합각을 어떻게? 요 탄소 기준, 요 산소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요 탄소 기준으로 볼 땐 요거 빼고 요렇게 여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약 109.5도. 약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산소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지우는 거니까 구분형이잖아. 그래서 약 10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약을 적지 않아야 되는데 약을 적었어도 틀린 거고요. 약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도 틀린 겁니다. 무조건. 얘는 109.5도와 거의 비슷한 수치지만 109.5도는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이걸 그냥 CH4로 놨을 땐 그건 완벽한 109.5도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다. 약 109.5도와 109.5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가 약 109.5도, 뒤에가 약 104.5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3COOH, 즉 아세트산은 어떻게 되느냐.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됩니다. 요걸 조금씩 틀어서 바꾼 거 정도는 상관없는데, 산소 주변 채워줘야 되네. 요걸 조금씩 틀어서 바꾼 거 정도는 상관없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런 식이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구조식은 무조건 좀 이렇게 그려주자라고 했었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성질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CH3COH 그러니까 아세트산은 구조식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쌍이네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네 쌍이고요. 근데 중심 비공유쌍은 없어요. 중심 원자는 탄소니까. 그 다음에 분자 구조 안 물어볼 거니까 넘어가고, 평면 구조 아니겠고요. 결합각은 이것도 하나하나 볼게요. 이 탄소를 기준으로면 요만큼 가리면 되니까 약 109.5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탄소를 기준으로는 요만큼 가리면 되니까 약
12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 산소를 기준으로는 요만큼 가리면 되니까 약 104.5도가 되겠네요. 그치? 결국은 그 중심이 되는 그 각각의 각을 볼 때 중심이 되는 원소를 기준으로 어떤 형태냐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가리면 얘는 정사면체형일 테니까, 물론 정사면체는 아니고 사면체일 거고, 그래서 약 109.5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모르겠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다 했던 건데 그걸 일일이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을 시간 없고요. 그 다음에 SO2. 자, SO2는 뭐 별건 아니고, 이건 뭐가 있었냐면 확장된 옥텟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하면 그냥 SO2 그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을 이렇게 아래 오게 그려도 돼요. 근데 구조식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그려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SO2라고 하는 애의 구조였죠. 어떻게 되는 거였어? 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전자를 갖는다. 즉 이걸 우리는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였죠. 8개 이상의 전자를 갖는다. 근데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냐고 안 하냐고 해요. 확장된 옥텟 규칙이 곧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을 확장시킨 거니까. 그리고 공유 전자쌍 보면 4쌍이죠. 비공유 전자쌍 보면 5쌍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1쌍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결합각을 봐야 되냐? 그쵸? 자, 얘는 분자 구조부터 봐야 되겠네요.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구분형 하면 104.5도를 떠올리겠지만 얘는 104.5도가 아니라 120도입니다. 약 120도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왜? 얘가 약 120도가 되는 이유는 뭐다? 얘 전자쌍 반발 원리는 이쌍과 이쌍과 이쌍 이렇게 셋이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평면삼각형의 형태를 띠는데, 그 중에 요 놈은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둘의 각도는 104.5도가 아니라 120도 근처가 될 겁니다. H2O랑 분명히 달라. H2O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니까 104.5도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니까 세 방향으로만 반발하면 되잖아. 그래서 평면 맞죠. 구분형이니까 평면 맞고. 그래서 결합각은 약 120도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극성이죠. 자, 그 다음에 NH4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자, NH4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 저거 괄호 치고 플러스 적는 것까지도 다 하셔야 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적을 때 저거 안 하면 틀려요.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구조식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 CH4 때처럼 입체 구조 살려서 그려주든가, 그건 니들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구조식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구조식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고, 요 이온들 같은 경우는 요 루이스 전자점식 쪽이 좀 더 중요해. 사실 그냥 다 루이스 전자점식 쪽이 제일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 전자쌍 4쌍이고요. 비공유 전자쌍 없고요. 중심 비공유쌍 없고요. 분자 구조가 그쵸, 사면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정사면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약 109.5도의 각도가 될 거고, 평면 구조는 아니겠죠, 사면체니까. 그래서 결합각은 약 109.5도, 극성 여부는 극성입니다. 왜? 얘는 그냥 이온이니까. 플러스를 원래 띄고 있으니까 그냥 극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뭘 할 거냐? 지금 여기에는 요 물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위결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배위결합에 해당되는 전자쌍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합시다. 선생님, 저 4개 중에 누가 배위결합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데나 한 군데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배위결합이 쓰였다 안 쓰였다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니까. 저거 배위결합, 저 4개 중에 하나는 배위결합인 거죠. NH4 플러스의 형성 자체가 배위결합으로 인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H3O 플러스도 어떻게 되는 거였어? 얘도 일단 O H2O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비공유전자쌍 중에 하나에 H 붙으면서 베이결합하는 거였고 그럼 플러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베이결합 해주면 됩니다. 얘 구조 그리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아까 NH3처럼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BF3처럼 세 방향으로 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평면삼각형으로만 그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괄호치고 플러스를 하든가 말든가 이런 형태고요.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세 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한 쌍이고요. 중심 비공유쌍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이제 얘는 삼각불형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불형. 평면구조 아니고 결합각은 약 107도. 극성 여부는 극성.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아이고야.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CO2는 앞에 했던 거니까 다시 안 할게요. 뭐 어쩌다 보니까 중복이 들어갔네요. CO2 빼고. CH4는 CF4 때랑 어차피 구조 그리는 거 이런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공유쌍하고 중심 비공유쌍 이런 것만 바꾸면 되죠. 아니, 중심 비공유쌍 안 바꾸면 되고 비공유 전자쌍만 0쌍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CF4 때랑. 그 다음에 CCl4는 CF4랑 진짜 똑같습니다. 얘는 바꿀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으면 되고. 근데 이제 CH2Cl2 요 놈은 이제 뭐야? 자, CH2Cl2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줍시다. 얘 루이스 전자점식을 할 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 왜냐면 얘가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이렇게 H끼리 대칭해놓고 Cl끼리 대칭해놓고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실제로 이거랑 이거를 입체 구조로 만들어 놨을 때는 이 둘이 생긴 게 똑같은 겁니다. 이 둘 다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야 여러분들이 요 CH2Cl2의 그 성질을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립시다. 웬만하면. 그래서 구조식도 HH를 요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ClCl을 한쪽으로 좀 몰아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6쌍이고 중심 비공유쌍 없고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 아니고 그냥 사면체여야 된다. 그 다음에 평면 구조 아니고요. 결합각은 약 109.5도가 되겠죠. 그리고 극성이죠. 중심 원자를 탄소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결합한 게 수소 2개, 염소 2개로 서로 다르니까 이러면 극성이다. 자, HCHO는 사실 앞에 그렸던 아세트 알데하이드 HCHO가 아니라 앞에 안 그렸나? 앞에 알데하이드는 하나도 안 그렸었구나. 그런 거 같네요. 자, HCHO는 그냥 빨리 그려봅시다. 자, 얘는 이제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루이스 전자점식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뭐 전자쌍 반발 원리 반영해서 이렇게 그려도 괜찮고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하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외워서 적는 것보단 앞에 전자쌍 반발 원리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그려볼 수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래도 좀 외워야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CHO, 알데하이드기와 COOH, 카복시기, 그러니까 산에 해당되는 요런 애들 자체는 생긴 걸 조금 외워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CHO라고 하는 알데하이드 자체가 그냥 이런 형태의 생김새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얘가 HCHO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고 옥텟규칙 만족하고 공유전자쌍 4쌍, 비공유전자쌍 2쌍, 중심 비공유전자쌍 없음, 분자구조 평면 삼각형, 결합각은 약 120도. 극성, 무극성? 극성.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CH3, CHO로 바꾸면 이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앞에 CH3 해놓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C 연결한 다음에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 부분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쌍 반발 원리 반영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반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루이스 전자점식 찍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구조식만큼은 우리가 성질이나 결합각 같은 것들이 잘 보이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구조식만큼은 이쪽으로 표현을 해주자. CHO가 붙었으면 다 이런 형태의 모양이 뒤에 붙어있게 되는 거지. 알데하이드기가 붙어있으면. 그래서 CH3, CHO,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렇게 되고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쌍이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두 쌍이고요. 중심 비공유쌍은 없습니다. 탄소가 있을 때 항상 중심 원자는 탄소야. 그 다음에 평면 구조 아니고요. 결합각은 이제 요 탄소랑 요 탄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요 탄소 기준으로 약 109.5도, 요 탄소 기준으로 약 120도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가 니들 눈에 보이면 돼. 요 탄소를 기준으로 할 때 요거 가려놓고 얘가 평면삼각형 형태를 띠게 될 테니까 약 120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극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COH, 이건 이제 폼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자, 폼산은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냥 요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쟤도 이제 전자쌍 반발 원리 반영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얘네 둘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는데, 사실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단지 구조식만큼은 이렇게 그려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게 좀 띠꺼우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 우리가 왜냐면 앞에 COH를 이렇게 그렸었으니까 지금도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앞에 아세트상 그릴 때는 요 앞에 CH3가 붙어있는 상태로 COH를 저렇게 그렸었잖아. 그럼 폼산은 그 앞에 CH3 대신에 H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요게 좀 더 띠껍네요. 요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앞에 거랑 좀 그래도 비슷하게 어떤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리기 좋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뭐 잘 들어가겠지. 몰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옥텟 규칙 만족부터 또 해보면, 얘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고요. 비공유 전자쌍 네 쌍이네요. 중심 원자 비공유 전자쌍 없고요. 분자 구조는 안 물어볼 거고, 평면 구조 아니고요. 사실 얘는 평면 구조라고 얘기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요거 가려놓으면 평면 삼각형이고요. 이거 가리면 이쪽이 구분형이거든. 그래서 구분형도 평면이고 평면 삼각형도 평면이니까 다 평면이니까 평면 구조일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진짜로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평면 구조일 수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거의 보기 드물고요.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평면 구조가 아닙니다. 이 평면 삼각형이 존재하는 평면과 다른 각으로 굽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평면형이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평면 쪽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각은 여기가 약 120도, 그 다음에 뒤에 산소 기준으로가 약 104.5도가 되겠고, 극성 여부, 극성. 자, C2H5OH. 자, 얘는 이제 에탄올,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술에 들어있는 거죠. 식용 알코올이 이제 이 C2H5OH가 되는 건데, 자, 얘는 구조식을 먼저 그리고 있네.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빨리 그려보면,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구조식인데, 구조식을 그릴 때는 얘도 이제 이렇게 H를 구분형으로 이어주는 게 좋겠다. 앞에 메탄올 그릴 때랑 똑같지. CH3OH 그릴 때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좋겠다.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두 쌍. 중심 비공유쌍 없음. 분자 구조 안 물어볼 거고 평면 구조 아니에요. 그 다음 결합각은 약 109.5도, 약 109.5도, 약 104.5도가 되겠네요. 그치? 정사면체 구분형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 109.5도, 약 109.5도, 약 104.5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ONF. 자, ONF 생겨먹은 건 루이스 전자점식은 아이고 맞는데 왜 지었지?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 정도로만 그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식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게 ONF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뭐 그런 질문이 오더라고. 선생님, 산소가 중심 원자일 수는 없나요? 없어요. 산소는 공유결합을 2번밖에 못하고 질소는 공유결합을 3번 할 수 있는데 누가 중심이어야겠어? 질소가 중심이어야겠지. 그치?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 보통 당연히 중심 원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뭐야? 탄소가 있으면 탄소가 웬만하면 중심 원자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탄소는 4번의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니까. 그리고 사람한테 탄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ONF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구조식 됐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3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3쌍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 비공유쌍은 질소한테 있는 한 쌍이고요.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고 평면 구조 맞는데 결합각이 얘도 이제 약 120도가 되죠. 구분형이지만 104.5도가 아니라 120도 약 붙어 있는. 그렇죠? 질소를 기준으로 반발하는 전자 방향이 하나, 둘, 셋, 세 방향으로만 반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저기서 저는 빼고니까 약 120도의 구분형이 되겠고요. 극성 여부는 극성. 알겠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104.5도 혹은 약 104.5도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고민해서 채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NH3BF3. 사실 여기 되게 재미없어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앞에서부터 앞타임에도 그렇고 뒷타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표정이 다 죽어 있어요. 약간 살아있는 표정이 전혀 아닌데, 이 단원을 되게 재미없어 하는 단원들이 단원 재미없는 단원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저는 몰라. 니들이 재미없다면 뭐 어쩌겠어.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지. 근데 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단원이거든.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만들어보고 생각해보는 거 재밌지 않아요? 아니 말고 반응 보소. 아니 말고 니들이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건데, 아무튼 재미 붙여 보려고 한번 해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면 좋잖아. 아무튼 얘는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되겠고, 아까 우리 배위결합 표시해주기로 했잖아. 요거 배위결합이죠.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BF3라고 하는 애는 중심 원자인 붕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 자체를 공유해주면서 형성되는 배위결합에 의한 이제 결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구조식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조식은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이랑 구조식은 해결됐고,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 하겠죠. 이번엔 이제 옥텟 규칙 만족 다 하겠고, 공유전자쌍이 7쌍,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9쌍이 되겠네요. 플루오린한테 3쌍씩 해서 플루오린 3개니까. 그 다음에 중심 비공유쌍은 이제 없어요. 질소가 중심 비공유쌍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평면 구조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은 왼쪽도 오른쪽도 어차피 둘 다 약 109.5도가 되겠습니다. 극성 여부는 극성이겠지. 오케이? 자, SO 아황산. 아황산은 그냥 아이고. 그럼 끝이지?
항산은 위에가 루이스 전자잠식, 아래가 저 구조식이고요. 옥텟교식 만족 하고 공유전자쌍, 두쌍, 비공유전자쌍, 네쌍,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 요건 이제 그냥 두쌍이라고 하면 되겠지. 황이랑 산소 중에 하나를 중심원자로 잡을 테니까 사실 뭐 딱히 누가 중심원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다음 분자 구조는 직선형. 얘는 이제 결합각에 내가 짝대기를 안 해놓긴 했는데 짝대기 하십시오. 결합각 안 물어보겠지. 1대1 결합이니까 360도니까 안 물어볼 거고요. 다음 평면 구조 맞고요. 극성이죠. 자, 이제 SO3. 자, 여러분 고민을 해봅시다. SO3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뭐 일단 S 가운데 놓고 또 이중결합 3개? SO3 어떻게 될까요? 화곡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중결합 3개? 그래, 일단 이중결합 3개 해볼까요? 3산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요거는 이제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이랑 구조식을 합쳐서 구조식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비공유전자쌍만 루이스처럼 찍어보면 그렇게 하면 설명하기 되게 편한 게 많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해요. 루이스 구조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고 그럼 비공유를 어떻게 찍으면 될지 고민해보면 되겠지. 물론 이게 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중 두 개 단일하나요? 이렇게 해볼까요? 될까요? 되나요? 저렇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산소는 어떻게 돼요? 옥텟교식 만족이 안 되지? 네, 중심은 황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산소랑 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는 얘는 황을 중심으로 한 산소가 3개가 결합하는 게 산소 3개가 다 황과만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맞아요. 일단 나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아니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은 거지. 이게 정답이라고 내가 딱 콕 집진 않았는데 이게 정답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해놓고 그냥 여기다 찍으면 됨. 그렇지. 자, 지금 이렇게 되면 황 자체가 가진 전자는 근데 너무 많이 갖게 되는 게 아니라 12개지. 근데 확정된 옥텟규칙은 전자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18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개 갖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그러면 황은 6번이나 공유할 수 있냐? 있어. 황 최각 전자수, 황 원자과 전자수 6개예요. 저거 맞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유,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너희가 말한 게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지. 아니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SO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민해보라라는 겁니다. 잘 하셨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맞출만은 해. 사실 못 맞출만도 하고 맞출만도 하고 그 사이 어디쯤에 참 딱 그렇게 있는 거지. 딱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 있는 문제가 이제 SO3, SO4 3-잖아요.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일단 이중결합 4개 조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생각한 걸 한번 쫓아가 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점을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 한번 제시해 보시죠. 그리고 얘는 SO4 3-라고 하는 이온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온이라면 3- 이온이라면 전자 3개를 얻어야만 하거든. 미안해요. 3-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2-. 네. 2-면 전자 2개를 얻어야만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야? 왜 그래? 이거 하나 지울까 일단? 하나 없어요. 이 상태? 요 하나가 황해 비공유 전자쌍? 사실 황해 비공유 전자쌍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이런 데서도 황해 비공유 전자쌍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배기결합은 굳이 일단 요거 하면서 생각은 할 필요 없으니까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배기결합은. 어디 삼중결합? 난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옥텟 만족한 거죠. 산소들도 옥텟 다 만족했고 황도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이거 맞거든? 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지금 황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자가 있으면 6번 공유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되죠. 황은 6번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산소는 비공유전자쌍 2개가 생기잖아. 이 산소도 이중결합하고 비공유전자쌍 2개 생기잖아. 요 산소들을 보면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 모자라죠. 요 산소도 단일 결합만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 모자라죠.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전자 2개 가져다가 채우면 끝. 저게 SO4 3- SO4 2-라고 하는 이온의 정체입니다. 개어렵죠? 맞아요. 개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이 고민해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얘나 얘는 따로 배위결합이 있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얘는 좀 어느 정도의 개념에 가깝냐면 황이 내가 가진 비공유전자쌍을 배위결합해준다의 개념보다는 아예 황이 각각 비공유전자쌍을 쪼개서 다 공유하는데 썼다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원래 확장된 옥텟 규칙이 그래요. 확장된 옥텟 규칙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배위결합에 대한 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전자쌍을 통째로 이동시켜서 누군가랑 공유할 필요가 없지. 2개를 나눠서 서로 다른 오비탈에 집어넣은 다음에 공유 한 번씩 더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얘는 그렇죠. 왜? 산소가 가진 전자는 분명히 산소가 가진 전자랑 공유하는 개념이잖아. 산소가 전자가 모자라서 공유받는 개념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아까 나온 아이디어 중에 앞반에서 나온 아이디어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나왔어.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가능한 거 맞거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자 2개를 황한테 준 다음에